가을 아침의 첫 햇살이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행복 자전거 수리점.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30년의 세월이 스며들어 있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 겨우 서너 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보냈다. 이철수. 올해 72살. 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신문 배달하는 청년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이른 아침부터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렇게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아픈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날이었다. 철수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공구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대, 구석에 쌓인 낡은 부품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삶의 무게였다. 세월의 증거였다. 작업대 옆 낡은 서랍장.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나왔다. 표지가 낡아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진 공책. 그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들었다. 30년 전 가게를 처음 열던 날부터 적기 시작한 장부였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거래 장부가 아니었다. 돈의 출입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이 장부에 적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3월 15일. 가게를 연 지 사흘째 되던 날의 기록이었다. 김영희 할머니. 자전거 바퀴 펑크. 수리비 3,000원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음.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가시는 걸 봤다. 등이 많이 굽으셨다. 자전거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아래 또 다른 기록. 박상우 씨. 출근길에 체인이 끊어짐. 급하게 수리. 수리비 5,000원. 지갑을 놓고 나오셨다고 당황하심. 나중에 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주소도 이름도 제대로 안 받음. 정장 바지가 해져 있었다. 구두도 오래된 것. 회사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철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 지었다. 여기 적힌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삶이 느껴졌다. 이 장부는 그가 받지 못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다. 주고받은 마음의 기록이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작은 가게를 지나간 수많은 인생들의 흔적이었다. 30년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장부를 적었다. 누가 와서 무엇을 수리했는지,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받지 못했는지, 아니, 왜 받지 않기로 했는지. 어떤 날은 한 줄만 적혔고, 어떤 날은 몇 페이지를 채웠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자전거가 고장 나기 쉬운 날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날일수록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민호 학생. 중학교 2학년.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학원 가는 길이라고 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는 모습을 봤다. 1,000원짜리 몇 개와 100원짜리 동전들. 수리비는 7,000원이 나왔지만 3,000원만 받았다. 아이의 안도하는 표정을 봤다. 그 표정이면 충분했다. 철수는 장부를 덮었다. 오늘 이 장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아무도 모르는 기록, 그의 인생이 담긴 책.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벌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동네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파티. 그는 이 자리에서 장부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왜일까? 왜 이제서야 이 장부를 보여주려는 걸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자전거에 싣고 시장으로 향했다. 배달 일을 하는 청년이 쌩쌩 달려갔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가 수리해준 자전거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자전거들, 그 자전거들이 지금도 이 동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게 내가 받은 돈이구나.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가 진짜로 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안도하는 표정, 고마워하는 눈빛, 다시 찾아와 인사하는 모습. 그것들이 진짜 그가 받은 것이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되어갔다. 은퇴식은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를 둘러보았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는 청춘을 보냈다. 중년을 보냈다. 노년을 보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가족도 없었다. 이 가게가 그의 전부였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다. 외로웠을까? 그는 자문했다. 아니었다.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누군가 찾아왔다. 자전거가 고장나서, 바람이 빠져서, 체인이 끊어져서, 그리고 그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이장인 최병수 씨가 들어왔다. 철수 씨, 준비 다 됐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든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네, 다 준비됐습니다. 최 이장의 눈이 장부로 향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적어온 거예요. 최 이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철수 씨 보러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다들 철수 씨한테 인사하고 싶어 해요. 100명.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줬다는 것이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철수가 수줍게 말했다. 최 이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수 씨는 이 동네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철수 씨 덕분에 살아왔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나가시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철수는 장부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다. 골목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행복 자전거 이철수 사장님, 30년 수고하셨습니다. 색색의 풍선이 날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서둘러 손으로 눈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 동안 받은 진짜 돈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은퇴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가 30년 동안 숨겨온 장부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었다. 1995년 3월, 서울의 어느 오래된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곳,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이철수는 28의 청년이었다. 키는 작았지만 체격은 단단했다.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운 지 5년. 그는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가게 보증금 300만 원. 그가 모은 전 재산이었다. 5년 동안 다른 수리점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월세는 30만 원. 당시로서는 꽤 저렴한 편이었다.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완벽한 곳이었다. 골목 어귀에 위치해 사람들 눈에 잘 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네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다.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철수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간판을 달고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대를 닦았다. 가게를 꾸미는 돈도 아까워서 모든 걸 직접 했다.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선반도 직접 만들었다. 개업 첫날, 철수는 새벽부터 설렜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공구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이 없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 개업했어요. 바람만 넣으면 되니까 금방 끝나요. 타이어를 확인하니 펑크는 아니었다. 단순히 바람이 조금 빠진 것뿐. 철수는 공기를 넣어주고 타이어 상태도 점검했다. 체인에 기름도 쳐주었다. 됐어요. 이제 잘 갈 거예요. 소년이 지갑을 꺼냈다. 철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개업 첫날이니까 서비스예요. 그냥 가세요. 정말요? 네. 대신 친구들한테 여기 가게 있다고 알려주세요.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꼭 알릴게요.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철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첫 손님. 비록 돈은 받지 못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날 저녁, 철수는 새 공책을 폈다. 원래는 거래 장부로 쓰려고 산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두면 어떨까? 그는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다. 1995년 3월 13일, 개업 첫날. 첫 손님은 중학생 남자아이. 자전거 바람 빠짐. 서비스로 수리해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함.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이 장부의 첫 기록이었다. 그는 이게 30년을 이어갈 줄 몰랐다. 다음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다.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났다고 했다. 철수는 재빨리 수리했다. 수리비는 3,000원이었다. 할머니가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다. 폐지를 줍는 손이었다. 할머니, 그냥 가세요. 철수가 말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왜? 돈 줄게. 내 돈 있어. 아니에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서비스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 자전거 조심히 타고 다니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네, 청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절을 하려 했다. 철수가 황급히 말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할머니가 떠난 후, 철수는 다시 장부를 폈다. 김영희 할머니, 자전거 바퀴 펑크, 수리비 3,000원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음.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가시는 걸 봤다. 등이 많이 굽으셨다. 자전거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장부가 쌓여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료로 수리를 해줬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누군가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게 운영은 어려웠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철수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살았다. 화장실도 공동이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가 있었다. 문을 열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자전거를 고치고 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뛰어왔다. 자전거 체인이 끊어졌다고 했다.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급해했다. 철수는 최대한 빨리 수리했다. 새 체인으로 교체하고 기름도 쳐줬다. 15분 만에 완료했다. 얼마예요? 남자가 급하게 물었다. 지갑을 찾더니 당황했다. 아,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네요. 어떡하죠? 정말 급한데. 철수는 남자의 정장을 보았다. 바지 밑단이 해져 있었다. 구두도 굽이 달아 있었다. 넥타이는 색이 발에 있었다. 그냥 가세요. 네. 나중에 지나가실 때 주세요. 괜찮아요. 남자가 머뭇거렸다.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회사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으러 올게요.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그날 저녁, 남자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장부에 적었다. 박상우 씨. 출근길에 체인이 끊어짐. 급하게 수리비 5,000원. 지갑을 놓고 나오셨다고 당황하심. 나중에 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주소도 이름도 제대로 안 받음. 정장 바지가 해져 있었다. 구두도 오래된 것. 회사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가게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늘어났다. 하지만 철수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라면을 먹었고 낡은 옷을 입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급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혹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장부에 적었다. 날짜, 이름, 상황, 이유,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 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의 남들에게 공짜로 일을 해줬을까? 철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5남매 중 넷째였던 그는 늘 배가 고팠다. 초등학교 때 급식비를 못 내던 시절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말했다. 철수야, 급식비는 선생님이 낼게. 대신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 도와주렴. 약속이야. 그 약속을 철수는 평생 잊지 않았다. 어른이 되면 남을 돕겠다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게에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았다. 자신이 먹고 살 정도만 벌면 충분했다.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장부는 그 약속의 기록이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그의 삶의 의미였다. 첫 해가 저물어 갔다. 철수는 장부를 세어보았다. 365일 중 200일 넘게 누군가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산해 보니 총 1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 셈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웃었다.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투자라고 생각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곧 돌아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2년이 흘렀다.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사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아침 드세요. -203호 아줌마.
철수는 누가 보낸 건지 짐작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였다. 얼마 전 그 집 아들의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준 적이 있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따끈한 밥과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며칠 후,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사장님, 우리 할머니 자전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좋아하시면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누군가 가게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 그 다음에는 낡은 간판을 새로 칠해준 사람도 있었다.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준 것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줬기에 돌아오는 것도 마음이었다. 그해 겨울, 철수가 독감에 걸렸다. 고열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혼자 사는 그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주머니 5명이 서 있었다. 사장님, 아프시다며? 우리가 죽 끓여왔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약은 있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 우리가 좀 치워드릴게요. 아주머니들은 허락도 없이 들어와 방을 청소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주고, 이불을 빨아주었다. 철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왜 이러세요?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애들 자전거 공짜로 고쳐주신 것만 몇 번인데요. 사장님은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아프면 안 돼요. 철수는 울컥했다. 그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후 건강을 회복한 철수는 다시 가게를 열었다. 그날 장부에 이렇게 적었다. 독감으로 3일 쉬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봐주셨다. 죽도 끓여주시고 방도 치워주셨다.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다. 이게 바로 진짜 수입이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입. 그 일 이후 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단순히 자전거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이 오면 공부는 잘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었다. 아주머니들이 오면 가족 이야기를 들어줬다. 가게는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었다.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웃음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어느 날 5년 전 체인을 고쳐준 그 정장 남자가 찾아왔다. 철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남자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출근길에 자전거 고장 나서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갑을 놓고 와서 돈을 못 드렸는데 그냥 가라고 하셨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그때 못 드린 돈 5,000원이요. 이자까지 쳐서 5만 원 가져왔어요. 철수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덕분에 그날 회사에 안 늦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거든요. 이제 저도 과장이 됐어요.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 갔다. 철수는 손에 든 봉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장부를 폈다. 박상우 씨. 5년 만에 다시 방문. 그때 못 드린 수리비 드리러 오심. 과장으로 승진하셨다고. 그날의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내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무료로 수리해준 사람들이
몇 년 후 다시 찾아왔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며. 작은 선물을 가져오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냥 인사를 하러 왔다.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돈을 받지 않은 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장부는 계속 두꺼워졌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됐다. 그가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사연, 그들이 보내준 마음. 10년이 흘렀다. 철수는 이제 40이었다. 여전히 혼자 살았고, 여전히 가난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렜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의 부는 통장이 아니라 장부에 있었다. 숫자로 표시된 돈이 아니라 글씨로 적힌 이야기들. 그것이 그의 진짜 재산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철수를 사랑했다. 아이들은 자전거 아저씨라고 불렀다. 어른들은 철수 씨라고 불렀다. 모두가 그를 알았고 모두가 그에게 고마워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철수 씨는 가난하게 사시는데 왜 항상 공짜로 해주세요? 철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철수가 진심으로 행복해 한다는 것을, 그에게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은퇴하는 날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다. 15년이 지났다. 철수는 이제 50이 넘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흰머리가 늘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장부는 이제 3권이 되었다. 첫 번째 장부는 가득 차서 서랍 깊숙이 보관했고 두 번째 장부도 거의 다 채워졌다. 세 번째 장부를 쓰기 시작한 지도 5년이 됐다. 매 페이지마다 사연이 있었다. 웃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 2005년 여름의 기록. 최지훈 군. 초등학교 5학년.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한 상태였음. 부모님께 새 자전거 사달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함. 중고 자전거를 하나 수리해서 드림. 돈은 받지 않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봤다. 방학 동안 열심히 자전거 타고 놀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크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은 행복할 것 같다. 2008년 봄의 기록. 임산부 박은영 씨. 배가 많이 불렀는데 장 보러 가시다가 자전거가 고장남. 병원 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걱정하심. 최대한 빨리 수리하고 택시비로 1만 원 드림.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라고 했더니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심. 돈은 한 달 후에 아기와 함께 갚으러 오겠다고 하셨지만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림. 한 달 후 박은영 씨는 정말로 아기를 안고 찾아왔다. 그리고 3만 원을 내밀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병원에 늦지 않았어요. 그날 검진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철수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박 씨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았다. 그리고 장부에 추가로 적었다. 박은영 씨, 한 달 후 다시 방문. 건강한 아기와 함께 3만 원 주심. 거절했지만 꼭 받으라고 하심. 아기 이름은 민준이. 정말 예쁜 아기. 축하 인사드렸더니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검진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하심.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결과로 이어지다니. 보람차다. 2010년 가을의 기록. 강민수 씨. 40대 중반. 실직 후 배달 일을 시작하셨다고. 자전거가 생계 수단인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짐. 수리비가 2만 원 나왔지만 1만 원만 받음. 요즘 힘드시죠? 라고 물었더니 눈물을 보이심.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힘내세요. 곧 좋은 일 생길 겁니다라고 위로해드림. 악수하고 가실 때 손에 힘이 있었다.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 같다. 6개월 후 강민수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사장님, 취직됐어요. 그때 사장님이 힘내라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장부에 적었다. 강민수 씨, 취직 소식 전하러 오심. 얼굴이 밝아지셨다. 가족들도 다 좋아하신다고. 그때 한 작은 위로가 힘이 됐다니. 사람에게는 때로 위로 한마디가 큰 돈보다 필요할 때가 있다. 2012년 겨울의 기록. 홍길동 할아버지, 80세.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함. 새 자전거를 권유했지만 돈이 아까워서라고 하심. 중고 자전거 하나를 수리해서 드림. 할아버지께서 얼마냐고 물으셨지만 그냥 타세요라고 함.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임. 세상에 너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하심. 오히려 제가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장부는 채워졌다.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 수천 개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다. 어떤 날은 기쁜 이야기를 적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 어떤 날은 슬픈 이야기를 적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 가족이 떠났다는 소식.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었다. 왜냐하면 철수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왔으니까. 가게는 이제 단순한 자전거 수리점이 아니었다. 동네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야기를 나누는 곳, 위로받는 곳, 힘을 얻는 곳. 철수는 여전히 가난했다. 통장에는 돈이 없었다.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장부가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수천 명의 이름, 수천 개의 이야기. 그것이 그의 재산이었다. 그의 인생이었다. 20년이 지났다. 철수는 예순이 됐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아팠다. 손가락도 뻣뻣했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이 필요로 했으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으니까. 장부는 이제 5권이 되었다. 철수는 가끔 첫 번째 장부를 꺼내 읽었다. 30년 전 젊었던 시절의 기록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그가 도운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찾아왔다. 어떤 이는 성공해서 돈을 벌었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을 얻었고, 어떤 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그들은 철수에게 고마워했다. 사장님 덕분에 힘들 때 버틸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철수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25년이 지났다. 철수는 이제 70살이 가까워졌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의사는 그만 쉬라고 했다. 가게를 닫고 요양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일할게요.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질 거라는 것을. 이 동네에는 다른 자전거 수리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텼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을 맞았다. 자전거를 고쳤다. 그리고 장부에 적었다. 30년이 됐다. 철수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손이 떨렸고 시력도 나빠졌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은퇴를 결심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동안 숨겨왔던 장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왜일까? 왜 이제서야 보여주려는 걸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신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고 싶었다. 2025년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골목은 축제 분위기였다. 현수막이 걸리고, 풍선이 날리고, 음식 부스가 설치됐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이 동네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왔다. 다들 철수를 보러 왔다. 무대가 설치됐고 마이크가 준비됐다. 동네 이장인 최병수 씨가 진행을 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최 이장이 계속 말했다. 우리 동네의 보물, 이철수 사장님의 은퇴식입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철수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철수는 무대 옆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익숙한 얼굴들. 어떤 이는 아기였다가 어른이 됐고, 어떤 이는 청년이었다가 중년이 됐다. 그 모든 변화를 그는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먼저 철수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철수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다. 무대에 서자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이는 환호했다. 철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전거나 고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사장님은 특별해요. 또 다른 사람이 외쳤다. 우리의 영웅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장부를 꺼냈다. 낡고해진 5권의 공책.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뭐예요? 공책 같은데. 최 이장이 물었다. 사장님, 그게 뭡니까? 철수는 장부를 들어 보였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적어온 장부입니다. 장부요? 네. 하지만 보통 장부가 아니에요. 거래 장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다. 철수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들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받은 것이요? 네. 돈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마음을 받았는지. 철수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1995년 3월 15일, 김영희 할머니. 자전거 바퀴 펑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수리비 3,000원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음.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가시는 걸 봤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녀의 손자가 와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철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박상우 씨. 출근길에 체인이 끊어짐. 박상우 씨는 지금 50대였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갑을 놓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찾아오셨잖아요. 네, 저 그날 정말 급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회사에 늦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울었다. 철수는 계속 장부를 읽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매번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했다. 저예요. 저 나왔어요. 우리 아빠 이름이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울었다. 모두가 감동했다. 철수는 중간쯤 읽다가 멈췄다. 저는 이 장부를 30년 동안 매일 적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장부가 있어요. 여러분과의 추억이 있어요. 그게 제 진짜 재산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박수였다. 눈물을 흘리며 치는 박수였다. 철수는 장부를 다시 펼쳤다. 여기 적힌 사람들은 수천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이사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한 분 한 분 다요. 그는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2005년 최지훈 군.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위험했어요. 제가 중고 자전거 하나 고쳐드렸죠. 지훈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제가 크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철수가 깜짝 놀라 쳐다봤다. 지훈이구나. 최지훈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철수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저 약속 지켰어요. 저 지금 사회복지사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해요. 사장님처럼요. 철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껴안았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환호하며 쳤다. 철수는 다시 장부로 돌아갔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다. 30년, 수천 명, 수천 개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이 장부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철수는 두 번째 장부를 펼쳤다. 2000년대 중반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러분, 이 장부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않은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철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것들도 적혀 있어요.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이요. 그는 특정 페이지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를 닫으려는데 문 앞에 선물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쪽지에는 사장님,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03호라고 적혀 있었다. 203호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예요. 제가 드린 거예요. 철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도리,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예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3월 2일, 독감으로 며칠 누워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죽을 끓여주시고, 방을 청소해주시고, 약을 사다 주셨다. 이정숙, 박미경, 김순희, 이영자, 최명희 씨. 5분이 오셨다. 5 아주머니가 일어섰다. 그들도 이제 60대가 되어 있었다. 한 분이 말했다.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혼자 아프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주셨어요. 가족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결혼 안 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다 멀리 살아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이 동네가 제 집이 되었어요. 철수는 다시 장부를 읽었다. 2012년 여름. 폭염이 계속됐다. 가게에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데 누군가 선풍기를 가져다 놨다. 쪽지도 없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 고마웠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저예요, 사장님. 제가 가져다 놨어요. 철수가 깜짝 놀라 쳐다봤다. 누구세요? 강민수입니다. 사장님이 제가 실직했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배달 일할 때 자전거 고쳐주시고요.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다. 강민수 씨. 40대 중반에 실직해서 힘들어하던 분. 민수 씨. 그 선풍기가 민수 씨 거였어요? 네. 사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안 계셔서 몰래 놓고 왔어요. 철수는 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선풍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 가져다 준 음식, 누군가 칠해준 간판, 누군가 청소해준 가게 앞, 누군가 가져다 준 꽃, 모두 장부에 적혀 있었다. 철수는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예요. 정말 정말 고마워서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그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이 장부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살아온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의 기록이에요. 최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사장님, 우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최 이장은 큰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이 그동안 공짜로 해주신 거,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대충이지만요. 철수가 당황했다. 아니, 왜요? 그럴 필요 없는데. 있어요. 우리가 갚아야죠. 30년 동안 받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최 이장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 돈이 가득했다. 여기 8천만 원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사장님이 공짜로 해주신 거. 대략 계산하면 이 정도 돼요. 우리가 다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마구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제발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간절히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 받으면 그럼 제가 한 일의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분위기였다. 철수가 말을 이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제가 받는 돈이에요. 그는 장부를 다시 들어 보였다. 이 장부에 적힌 것들. 이게 제가 받은 진짜 돈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그걸로 충분해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철수를 바라봤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최 이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 돈은 좋은 곳에 쓰세요. 동네를 위해서요. 혹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세요. 최 이장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철수는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5번째 장부. 가장 최근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 장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기록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것들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9월 5일. 정민호 학생. 중학교 2학년.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다. 바로 정민호였다. 철수가 그를 보고 웃었다. 민호야, 잘 지냈어? 네, 사장님. 그때 고쳐주신 자전거 아직도 잘 타고 있어요.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잘 됐구나. 공부 열심히 해. 그는 다시 장부로 돌아갔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2025년 10월 14일. 어제 은퇴를 결심했다. 30년을 일했다.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 몸도 아프고 손도 떨린다. 더 이상은 무리다. 철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한 점의 후회도 없다.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내일 은퇴식이다. 사람들한테 이 장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고마워할 것이다. 진심으로. 철수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제가 이 장부를 쓴 이유는요. 잊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어떤 사연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어요. 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공짜로 해주냐고, 바보 같다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바라봤다. 돈은요, 쓰면 없어져요. 하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주면 줄수록 더 커져요. 더 많이 돌아와요.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제 마음은 지금 풍족해요. 여러분 덕분에요. 저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말렸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다. 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밤에요. 가게 문 닫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요, 아침이 되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게 문 열면 누군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30년을요. 여러분이 제 힘이었어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었어요. 그는 장부를 다시 가슴에 안았다. 이 장부는 제 유산이에요. 돈으로 물려줄 건 없지만 이 장부는 남기고 싶어요. 어디에요? 누군가 물었다. 철수는 최 이장을 바라봤다. 동네 마을회관에 보관하면 어떨까요? 누구나 볼 수 있게요. 최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는 장부를 최 이장에게 건넸다. 이 장부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했으니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마음에 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부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걸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걸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기억할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감사할게요. 진심으로요.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했다. 사람들도 따라서 절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수천 번의 만남, 수천 개의 이야기, 수천 개의 마음.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얼굴이 익숙했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누구시죠? 여자가 미소 지었다. 박은영이에요. 20년 전에 임신했을 때 사장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이요. 철수의 눈이 커졌다. 아, 은영 씨. 그때 그분이시군요. 아기는, 민준이는 잘 있어요? 박은영이 옆을 가리켰다. 키 큰 청년이 서 있었다. 여기 있어요. 다 컸죠? 청년이 앞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민준이에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철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은영이 말을 이었다. 사장님, 그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자전거가 고장나서 패닉 상태였죠. 사장님이 빨리 고쳐주시고 택시비까지 주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아기 상태가 안 좋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아이고, 그랬구나.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은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인사드려. 민준이 철수에게 다가와 깊이 절했다. 사장님,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없었을 수도 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내가 무사히 자라준 게 더 고마워.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60대 남자였다. 사장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누구세요? 홍길동입니다. 10년 전에 자전거 받았던 사람이요. 철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할아버지. 그때 80세셨죠? 네, 맞아요. 지금 90입니다. 홍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사장님이 고쳐주신 그 자전거, 아직도 타고 있어요. 10년을 탔어요. 정말요? 네. 매일 타고 공원 가요. 친구들 만나러요. 그 자전거가 제 다리예요. 사장님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홍 할아버지가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진심으로요. 이렇게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왔다.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취직에 성공한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이 자전거 고쳐줘서 면접에 늦지 않았다고. 어떤 이는 결혼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이 고쳐준 자전거 타고 소개팅 나갔다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어떤 이는 아이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이 공짜로 고쳐주신 자전거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고. 모두가 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이야기부터 큰 이야기까지. 하지만 모두 의미 있었다. 최지훈이 다시 앞으로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저는 사장님을 롤모델로 삼아 살아왔어요. 사회복지사가 된 것도 사장님 때문이에요. 철수가 놀라 쳐다봤다. 저는 어릴 때 가난했어요. 자전거 하나 제대로 없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고쳐주신 자전거를 받고 생각했어요. 나도 크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사회복지사 시험 봤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그가 철수를 바라봤다. 사장님, 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낡은 자전거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앞으로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웠어요. 사장님한테서요. 철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됐다. 최 이장이 나섰다. 사장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최 이장이 손짓하자 사람들이 큰 액자를 들고 나왔다. 액자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이건 지난 30년 동안의 사진들이에요. 사장님과 우리의 사진들이요. 철수는 액자를 보며 놀랐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진이 있었다. 젊었을 때의 자신, 자전거를 고치는 모습, 사람들과 웃는 모습,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았어요. 누군가 찍어놨던 사진들이요. 사장님이 모르게요. 철수는 하나하나 사진을 보았다. 거기 자신의 인생이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액자를 안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바라봤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서요. 여러분과 함께해서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했다. 울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였다. 30년의 시간이 그들을 묶어놨다. 작은 자전거 가게가 중심이 되어 한 동네가 가족이 됐다. 이것이 바로 철수가 원했던 것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사랑, 그리고 공동체. 은퇴식이 끝나갈 무렵, 철수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30년 전, 이 가게를 열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게 다였어요. 철수는 가게를 가리켰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았어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알아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요. 돈은 못 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말해요. 돈을 벌어라. 성공해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철수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진짜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진짜 성공은 뭘까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자리요. 그가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 쌓인 것들, 추억, 감정, 인연. 이게 진짜 재산이에요.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철수는 장부를 다시 들어 보였다. 이 장부가 증명해요.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수천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주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돈만 쫓지 마세요. 성공만 쫓지 마세요. 대신 사람을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봤다. 그게 쌓이면요.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진심으로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이제 은퇴해요. 하지만 제 정신은 남을 거예요. 이 장부에, 여러분 마음에. 그가 최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이 같은 젊은이들이 이어갈 거예요. 사장님처럼 살겠다고 한 그 약속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결심이 가득했다. 철수는 다시 모든 사람들을 봤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후회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제 방식대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이 떨렸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철수는 깊이 절했다. 사람들도 따라 절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감동이었다. 감사였다. 사랑이었다. 이 작은 자전거 가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30년 동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려 하고 있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철수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이었다. 최지훈 같은 젊은이들이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30년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은퇴식이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철수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웃고 울고 추억했다. 해가 저물었다. 골목에 저녁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빛이었다. 마치 지난 30년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철수는 그 빛 속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잘 살았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은퇴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최 이장이 의장을 맡았다. 여러분, 철수 사장님의 가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뭘 하죠? 여러 의견이 나왔다. 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카페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때 최지훈이 손을 들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훈 씨? 제가 그 가게를 이어받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주말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자전거 수리를 할 거예요. 아니요. 수리는 잘 못해요. 하지만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지훈이 설명했다.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곳으로요.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요. 최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요. 사장님의 장부를 거기 전시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와서 읽을 수 있게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무료로 할 거예요? 지훈이 웃었다. 물론이죠. 사장님처럼요. 돈은 안 받을 거예요. 대신 마음을 나눌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만장일치로 지훈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한 달 후,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였다. 행복 자전거 수리점.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추가됐다. 이제는 마음 수리점. 철수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얼굴은 밝았다. 지훈아, 고맙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배운 걸 실천하는 거예요. 가게 안에는 철수의 장부가 유리 케이스에 전시돼 있었다.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장부도 있었다. 지훈이 시작한 장부였다. 저도 사장님처럼 기록할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이야기들을요. 철수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 이야기하러 온 사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모두가 환영받았다. 지훈은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한 할머니가 장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놀랐다. 어머, 내 이름이 여기 있네. 옆에 있던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머니가 읽어줬다. 김영희 할머니, 자전거 바퀴 펑크. 수리비 3,000원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음. 아이고, 철수 씨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뒀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착한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커서 이런 사람 될래요. 장부에 적히는 사람이 아니라 장부를 쓰는 사람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철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게는 동네의 중심이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야기를 나누는 곳, 서로를 돕는 곳. 지훈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를 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새 장부에 적었다. 철수처럼. 6개월 후, 지훈의 장부도 한 권이 다 찼다. 그는 철수를 찾아갔다. 사장님, 보세요. 제 장부예요. 철수는 장부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슬픔, 그리고 지훈이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철수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잘했어.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맞아. 그게 진짜야. 철수는 장부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이 동네의 철수야.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2년이 지났다. 철수는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이제 거의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매일 누군가 찾아왔다. 지훈이 왔고, 최 이장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가게에 소식을 전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찾아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철수는 듣기만 해도 행복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가을날,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그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이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왔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철수의 장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었다. 30년 동안 그가 도왔던 사람들. 장례식장에는 철수의 장부가 전시됐다. 사람들은 하나씩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최지훈이 조사를 읽었다. 이철수 사장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셨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사랑이 부자였습니다. 지우는 장부를 들어 보였다. 이 장부가 증명합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를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약속합니다.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가게로 모였다. 철수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부를 돌려 읽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찾았다. 그리고 웃고 울었다. 사장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야.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장님처럼 살면 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철수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다. 장부에,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이 작은 가게에. 행복 자전거 수리점은 계속 문을 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훈이 지켰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다른 젊은이가 합류했다. 지훈에게 감동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철수의 유산은 이어졌다. 세대에서 세대로 끝없이. 에필로그 진짜 부자. 10년 후 그 동네는 변했다. 재개발이 시작됐다. 낡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한 건물만은 그대로 남았다. 행복 자전거 수리점. 아니, 이제는 행복 나눔터라는 이름이 됐다. 보존 건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다. 한 사람의 삶이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 그곳은 이제 작은 박물관이 됐다. 철수의 장부가 전시돼 있었다. 5권의 낡은 공책,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의 장부도 있었다. 이제 3권이 됐다.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선생님이 설명했다. 이분은 이철수 선생님이에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은 장부를 가리켰다. 이 장부를 보세요.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철수 선생님이 도운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장부를 들여다봤다.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기보다 사람들을 돕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기록하셨어요. 한 학생이 읽기 시작했다. 김영희 할머니, 자전거 바퀴 펑크. 선생님이 설명했다. 여기 적힌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철수 선생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보존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 했거든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남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조용히 장부를 읽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리고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성공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한 학생이 일기를 썼다. 오늘 이철수 선생님에 대해 배웠다. 선생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한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다. 나도 커서 이철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철수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누군가는 감동받아 실천했다. 누군가를 도왔다. 친절을 베풀었다. 마음을 나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을 만들듯이 철수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